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식품 마케팅과 포장의 역할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5번의 수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농식품 포장이 유통 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식품 포장과 상품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장 규격에 맞는 포장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에서 농산물 포장과 물류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표준 파레트 1100 곱하기 1100에 대해 설명드렸듯이 파레트 위에 올라가는 포장재들은 1100 곱하기 1100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하는 포장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표준 규격에 정한 기준을 잘 준수하는 편입니다. 이런 포장 규격은 가로, 세로 550, 366을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과일 상자를 1100 곱하기 1100 파레트에 올린 사례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1100 곱하기 1100 파레트에 올려서 도매시장으로 유통되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내리기 위해 트럭에서 지게차로 나르는 그림을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레트에 적재된 상태로 경매를 통해서 거래되고 나면 옆에 있는 작은 운반 차량, 파레트 한두 개 정도가 실릴 수 있는 운반 차량에 실어서 구매자에게 가는 이러한 형태를 보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인력에 의해 수송하는 방식이 아니고 파레트에 올리면 그것이 기계 장비로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물류 효율화에 부합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 표준 규격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표준 규격화는 생산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은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방식이었고 여기에서는 APC에서 선별 포장하는 현장입니다. APC에서 만들어진 상품이 도매시장으로 가는 것이고 APC는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인가를 고심하고 표준 규격에 부합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APC는 표준 규격에 맞춰서 상품화를 합니다. 그 상품화의 기준으로 파프리카의 사례입니다. 파프리카 등급은 표준 등급에 따라 XL, L, M, S, SS 등 무게를 중심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표에 보면 파프리카의 품질 등급을 숙도에 따라 색깔별로 이 정도 되면 숙도가 몇 %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에 따라 선별합니다. 그것을 포장해서 박스에 담고 그 다음에 파레트에 올린 것이 옆에 보이는 큰 사진입니다. 큰 사진을 보면 파프리카를 5kg 단위로 쭉 쌓아 놓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칼라, 사이즈, 그레이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준 규격에 정하는 표준 규격품 포장 상자에 기입해야 할 의무 표시 사항 등인데 이를 기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 옆에 보면 GAP라고 되어 있는데 GAP라는 것은 품질 인정을 받은 상품입니다. GAP 기준으로 생산하고 GAP 인정을 받은 APC에서 포장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소매 겸용 포장을 사용하면 유통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농산물은 이 농산물 표준 규격에 의해서 표준 규격품을 출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표준 규격 박스에 해서 파레트에 담기게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표준 파레트에 싣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과일이나 채소를 포장하는 포장재의 원료로 골판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골판지 상자는 기본적으로 일회용입니다.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상자당 가격은 대략 800원에서 1000원 정도 합니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포장재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물론 골판지 상자를 재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가공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보면 재사용이 거의 어렵습니다. 포장재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절감하기 위해 재사용 포장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량 단위로 포장되는 품목이 주로 재사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소라든가 버섯류, 배추, 양배추 이런 것들은 많은 품목들이 제가 열거한 품목 이외에 많은 품목들이 소포장되는데 이런 품목들은 소비자들이 소포장으로 주로 구매하기 때문에 굳이 일회용 골판지 포장을 쓰지 않고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박스 안에 소포장된 농산물을 담게 됩니다. 그러면 압상 등의 위험이 없이 소비자에게 잘 유통되겠지요. 외포장, 즉 바깥 포장이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구매할 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재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경제성이 높아집니다. 생산지에서 이것을 소비지까지 보내고 소비지에서 다시 회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아래 그림은 플라스틱 박스는 팔레트 위에 쌓아 올렸다가 한쪽을 접으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리게 된다는 것은 상품을 다 팔고 나면 접어서 박스 부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품을 팔고 나서 재사용하기 위해 회수할 때 접어서 운반하면 한꺼번에 더 많은 빈 상자를 운반할 수 있어서 회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회수용 포장재는 또 어떤 효용이 있느냐면 소비지 매상에서 매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팔레트 단위로 올려놓고 하나씩 팔면 이 플라스틱 박스를 치워내기만 하면 상품이 계속 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의 왼쪽 그림에서 버섯류 같은데 한 상자를 다 팔고 나면 박스를 내리고 다른 박스를 놓습니다. 다 팔면 팔레트 단위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대의 공간도 절감하고 소포장 박스 단위로 사람들이 들고 이동하는 비용도 절감하게 되어서 사회적으로 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 플라스틱 박스를 잘 재사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도 되고 매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정리하는 필요 없기 때문에 유통업체에서도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소포장이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핵가족화된 한국에서 1, 2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대가족 4인 가구의 기본 틀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농식품을 구매하는 단위가 줄었습니다. 다 소비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구매하면 상해서 버려야 하기 때문에 먹을 만큼 구매하게 됩니다. 매장에서 소량 구매해서 가져가기 편리한 형태의 소포장이 등장합니다.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체로 많은 종류의 과일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키위, 토마토 등이 플라스틱 팩으로 소포장되었고 샐러드용 야채도 작은 포장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진의 야채는 이것을 덜어서 샐러드로 먹을 수 있도록 500g 정도의 부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맨 끝에
복숭아 박스입니다. 통상적으로 복숭아는 4.5kg 표준 규격 상자를 이용해서 유통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에 팩의 포장으로 6개짜리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하는 대신에 이렇게 팩 박스를 소포장으로 골판지 상자에 넣었습니다. 플라스틱 박스로 유통되기에는 포장 단위가 너무 크고 외부 포장이 필요하고 골판지 포장 단위는 한 번에 구매하기에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팩으로 사거나 골판지 상자 단위로 많은 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포장한 사례입니다. 포장에 재미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쇼핑은 즐거운 것이란 인상을 심어주면 소비자들은 감성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비교하고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비중이 줄어들므로써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을 소위 위트라는 것으로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포장재가 마케팅 촉진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은 산타크로스가 그려진 사과즙 포장재입니다. 사과즙을 파는데 크리스마스에 맞추어서 이렇게 모양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과즙이라고 하기보다는 산타크로스가 선물하는 사과즙이라는 이런 느낌을 줘서 소비자의 구매를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제주도 감귤 사진을 보시면 감귤은 한국에서 제주에서만 생산됩니다. 이거는 한라봉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조금 포장재를 산타크로스로 형상화하여 캐릭터한 판매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느타리 버섯입니다. 이것은 POP라는 광고 방식으로 담았습니다. 상품 앞에다가 좀 더 재미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재밌네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사료입니다. 애완동물이 귀엽다는 컨셉을 포장재에 포함하여 좀 재미있게 캐릭터를 그리고 사료 박스에도 좀 이쁘게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만화적 요소를 추가해서 다른 것에 비해 눈에 띄게 하고 재밌게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구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포장이 아니라 포장의 기능 중에 판촉성을 강조한 사례들입니다. 판촉성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보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재미있게 하면 고객의 구매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묶음 포장으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생활 습관과 연계한 상품 개발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포장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소고기와 하얀 쌀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포장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쌀밥과 고기국이라는 고깃국을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식생활은 꼭 스프라고 하죠. 국물과 밥을 함께 먹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쇠고기국과 함께 햅쌀을 먹는 포장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양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에 쇠고기국과 햅쌀로 만든 밥을 먹는다는 것이 컨셉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세트로 묶어서 판매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쇠고기도 팔 수 있고 쌀도 팔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명절에 햅쌀에 쇠고기국을 끓이려고 한다면 이렇게 한 세트로 사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옆에 있는 그림은 한국에서 유명한 임실 치즈라는 것인데요. 임실 지역에서 유명한 치즈 공장이 있고 와이너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과 잘 어울리는 안주인 치즈를 묶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치즈를 먹으면서 와인 한 잔 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지역 특산물을 한 세트로 묶어서 상품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아래에 깻잎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목적형 상품 포장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삼겹살은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대중적 식품 중에 하나인데 BBQ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나 삼겹살을 먹을 때 이제 꼭 야채를 싸서 먹습니다. 근데 배추를 사고 깻잎을 사고 상추를 따로 사면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핵가족이 되면 많이 먹지 않는데 한 번에 삼겹살을 먹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상추를 하나의 세트로 모둠으로 만들어 그것을 사면 삼겹살만 사면 이것 하나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의 포장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비자 용도에 맞게끔 세트를 묶어서 포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도 제고되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은 잘 팔리고 어떤 것은 잘 안 팔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새로운 상품으로 포장함으로써 잘 팔리는 것과 좀 덜 팔리는 것을 한 세트로 같이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하면 신상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1, 2인 가구 내지 핵가족을 겨냥한 포장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또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 그림인데요. 파프리카 믹스 채소입니다. 이것은 파프리카와 다양한 채소를 섞어서 도시락형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큰 500g이나 이런 큰 샐러드, 그런 집에서 나눠서 먹거나 냉장고에 보관하고 두고 먹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일회용입니다. 1인용으로 한 번에 먹기 좋은 도시락형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먹기 적합한 상품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이 상품의 만들어진 배경이나 또 그 개념은 색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가장 좋은 특상은 원물 그대로 판매합니다. 파프리카도 그대로 팔고 채소류나 양배추도 그대로 파는 것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 이외에 보통 등급은 제대로 된 가격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위 등외라고 하는 등급은 생산지에서 판매하기는 어렵고 버리기에는 매우 아까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먹는 데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기에 좀 안 좋거나 크기가 작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단하고 세척하고 다듬어서 여러 가지 중이하 보통 상품들을 모아서 가공함으로써 새로운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새로운 상품이 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두부입니다. 풀무원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회사입니다. 물론 동남아로 진출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의 대표적 상품 중에 하나인 두부가 소포장한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두부 한 모는 대략 200g 정도 됩니다. 이것은 4인 가족이 먹는데 적당한 크기이지만 1, 2인 가구에서는 한 번에 먹는 양으로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두부를 절반으로 쪼개 판매하여 크기를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부 한 모가 200g에서 100g으로 줄어들면 판매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00g에서 100g으로 줄어들면 두부의 가격도 50%로 줄어들지 모르나 포장재나 인건비 이런 것을 포함하면 2,000원짜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1,000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1,500원이나 1,200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원래 가격의 60%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두부의 포장을 바꾸었습니다. 두부 한 모를 4등분해서 넣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사이즈도 늘렸습니다. 하나에 60g씩 4개를 한 모로 하는 네모 두부 포장을 만들었습니다. 한 모인데 4개가 되는, 그래서 하나씩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개별 포장을 했습니다. 별도 포장이 되어 있어 보다 위생적입니다. 1인 가구를 겨냥하는 새로운 포장 상품으로 호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입니다. 이 바나나는 필리핀산입니다. 2년 전에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포장 방법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의 이 바나나를 기획한 이마트라는 대형 유통업체의 담당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을 정도로 히트를 쳤던 것입니다. 바나나는 캄보디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후숙 과일로서 익었을 때 가장 맛이 있습니다. 수확할 때는 전부 다 초록색이죠. 좀 지나면 노란색이 될 때 맛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란색이 되기 전에 초록색일 때 수확을 하게 됩니다. 수확을 해서 유통하는데 우리가 통상 노란색일 때 사게 되면 금방 시들어 맛이 없어집니다. 부패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노란색일 때 한 손을 사면 나머지를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초록색을 사면 처음에는 못 먹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트에서는 1인 가구가 하루에 1개씩 먹는 걸로 해서 이 색깔별로 초록색부터 노란색까지 매일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노란 걸 먹고 나면 덜 노란 것은 화요일 날이 되면 노랗게 되겠죠. 이런 방식,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지금쯤 초록이 노랗게 되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도 없고 항상 일주일 내내 맛있는 바나나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한 포장입니다. 역시 포장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품의 특수성을 반영하면 새로운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친환경 포장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농산물 품질 인정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는 GAP 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 이력 추적이 가능한 일반 농산물 중에서 농약 사용이나 비료 사용 여부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농산물 인정 제도입니다. 이 밖에 친환경 농산물, 오게닉이라고 하는 유기농, 무농약 등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농산물 품질 인정제입니다. 이런 농산물들은 주로 인증 마크를 붙여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농산물에 대한 보편적인 인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산물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환경 마크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탄소 성적 표시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인 저탄소 상품 인증 등이 있고 친환경 마크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쉽게 한다든가 포장 횟수를 용이하게 하는 등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다양한 포장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회사라든가 그런 회사가 생산한 제품은 소비자들이 훨씬 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로 초록마을과 올가라는 두 개 회사의 친환경 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회사인데, 이들의 과일 세트를 보면 초록마을은 설날에 혼합과일 세트 에코 개런티라는 마크를 붙여 우리 포장재는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저탄소 발생 포장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올가라는 회사에서 과일 선물 세트를 개발해서 에코 패키징이라고 재사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한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포장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다품목으로 상품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통 농산물이나 농식품은 품목별 상품별로 판매하는 데 익숙합니다. 어떤 상품을 한 개씩 파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매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요리를 하기 위해 A도 사고 B도 사고 C도 산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 A, B, C를 하나로 묶어서 판매하면 사람들은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요리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하나의 품목이 아니고 메뉴형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너가 어떤 요리를 할 거니? 라고 묻고, 이런 요리를 하려면 이런 식재료가 필요할 거야.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줄게.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하는 포장입니다. 물론 아래에 나와 있는 예들은 꾸러미 상품이라고 해서 생산자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품목을 묶어서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이렇게 공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식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건을 받으면 훨씬 더 편리할 수 있지만, 식당 등은 식재료를 대량 구입하는 전문점들은 자기들이 품목별로 가장 값싼 것을 구매하는 거래처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 노력을 하는 대신에 한꺼번에 믿을 만한 공급자가 항상 안정적으로 공급해 준다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구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한국에서는 학교 급식이나 직장 단체 급식에서 먹는 단체 급식 등에서 아주 보편화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나 식당의 단체 급식은 일단 조리된 상태 내지는 바로 조리할 수 있도록 준비된 단계로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포장 방법만 바꾸어도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포장 방법만 바꾸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포장만 바꾸어서 매출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포장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과대 포장되었을 경우일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컨셉을 잘못 잡아서 매출이 떨어진 것을 컨셉을 바꾸고 거기에 따라 포장을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포장의 마케팅 요소를 가미한 것입니다. 이 회사의 왼쪽에 보이는 포장은 자연의 향기 사과즙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누구에게나 팔겠다는 식의 목표 시장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소비자들의 손길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조금 바꿨습니다. 맘스 초이스라는 브랜드로. 엄마가 선택한 사과즙은 엄마가 아기를 위해 고심 끝에 선택한 것이기에 그냥 자연의 향기 사과즙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으로 단순히 이름만 바꿔서 될까요? 디자인만 바꿔서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그냥 가위로 잘라 먹도록 되어 있는 파우치 포장에 뚜껑을 달아서 돌려서 먹도록 했습니다. 어린이도 안전하게 따서 먹을 수 있다는 이런 방법으로 포장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마케팅 전략과 목표 시장을 새롭게 하고 포장 방법을 바꾸니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좋아졌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목표 시장에 맞춰서 포장 방법을 바꾸었다는 점이 주목되는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 편의식 또는 간편식이 늘어난 것과 일치합니다.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즉 가정 대체식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밀키트라고 합니다. 편의성을 중요시하면서 맛과 영양을 고려하는 상품들이 주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먹는 상품들, 한국에서는 라면, 김밥 등이 대표적입니다. 편의식에는 바로 먹을 수 있는 ready to eat, 데워서 먹는 ready to heat,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ready to cook 등의 포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구식 패스트푸드와 차별화된 가정식과 편의식 포장이 도시락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O2O 상품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O2O가 무엇이냐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 또는 오프라인 투 온라인을 결합한 거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거나 한쪽의 거래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받거나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결제하고 온라인에서 받는 것과 같이 두 개의 거래 방식이 합쳐진 거래를 말합니다. 캄보디아에서도 휴대폰 LTE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유선보다 무선 인터넷 기반이 비교적 잘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 또한 나아가서 O2O 거래가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농산물에 있어서 무겁고 매장에서 가져가기 불편한 상품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샘플을 사고 그것을 집에서 배달받는다면 굉장히 편리할 것입니다. 우선 구매한 것을 들고 가는 불편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이마트에서 바로 도정한 쌀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집에 와 있으면 산지에서 생산해서 도정된 쌀을 집으로 보내주니 훨씬 더 신선한 쌀을 공급받을 수 있고 보다 맛이 좋아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쌀은 도정한 후 몇 개월이 지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입맛의 고급화와 품질에 대한 신뢰,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O2O 거래는 쌀과 같은 무거운 것에 편리하게 구매하고 신선하게 소비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O2O 거래에 적합한 포장재의 개발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장의 색과 모양이 판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농산물에 있어서 특히 한국에서 농산물은 검은색을 사용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검은색이라는 것은 죽음 또는 권위, 그 다음 어둠 이런 것을 표현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또한 한편으로 긍정적인 것은 검은색이라는 것은 권위와 신뢰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높은 사람일수록 검은색 자동차를 많이 타는 것도 이 색깔에 대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숭아 브랜드인 햇살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약 10년 전에 국내 최초로 검은색 포장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찬반이 많았지만
최근 인기를 끌면서 많은 농산물이 프리미엄 내지 고급품의 검은색 포장재를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농산물이 다 검은색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햇살에도 이 앞장에서 보셨지만 오렌지색 계통, 노란색 계통의 색깔이 복숭아의 색깔과 비슷하여 주로 이런 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는 색깔이 없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참외면 노란색, 사과면 붉은색 이런 식으로 포장재의 색이 제품의 색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난한 포장이고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장이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보면 사과의 비닐봉지 포장입니다. 비닐 포장은 가장 일반적인 소포장 방법인데요. 자세히 보면 포장재에 물결 무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소포장 농산물은 그냥 색만 입히지 않고 사과는 붉은색 계통, 참외는 노란색 계통의 물결 무늬로 넣어서 포장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물결 무늬가 소비자의 눈에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봉지 안에 있는 사과나 참외가 보다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신선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원료로 하나의 포장만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농산물을 합쳐서 하나의 포장에 담으면 생산 단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쌀에다 보리, 콩 등 다양한 잡곡류를 섞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듭니다. 예전에는 쌀밥만 주로 먹었으나 요즘은 쌀에다 다양한 영양 요소를 추가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사진 중에 병으로 되어 있는 것은 9가지 잡곡을 섞었습니다. 잡곡을 섞어 영양의 균형을 강조하며 쌀만 먹이면 영양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는 상품이라는 컨셉으로 포장했습니다. 이런 밸런스 구곡은 9가지 잡곡을 섞어서 만든 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모양을 만듭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품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브랜딩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브랜딩하면 커피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커피콩을 섞어서 상품을 만드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차와 장미를 섞어서 로즈 페탈 녹차 이런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브랜딩 상품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포장이 요구됩니다.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패키징 기술 산업의 주요 역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농식품 포장과 상품화에 대한 현장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린 것이 한국과 캄보디아의 문화, 사회, 경제적 사정에 따라 적용이 바로 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이 상품화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포장을 개발하는 공통적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나가는 나라로서 이런 것들의 변화를 첨단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쌀, 옥수수, 카사바, 타피오카 전분 등과 같은 주요 농산물들의 상품화 방법으로 포장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후추도 캄보디아에서 생산되고 있으니 이런 것을 명품으로 포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캄보디아가 농업이 주 산업이며 전체 산업의 25% 정도를 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국내의 기술로 포장하는 것에 여러 가지 연관 산업의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한국을 벤치마킹하면서 한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포장재를 수입하여 캄보디아의 농산물에 주로 상품을 담아서
수출하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포장과 마케팅과 포장에 대해 6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